제가 말이 많다고 아까 막 했으니까는 맞습니다. 제가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왜? 네. 뭐 스트레스 지수 검사? 아, 0이 나왔다고. 0이 나왔었죠 예전에. 예. 긍정적인 편이긴 하죠. 점점 몸이 여기 발끝부터 이렇게 서서히 시멘트가 이렇게 굳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단 말인가? 갑자기? 그게 갑자기 딱 공포가 와요. 그 순간에. 문 안 닫을 결심 아나운서 김혜수입니다.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미새 김보빈 아나운서가 없어요. 불안해요. 누가 어미새 할 거예요? 너가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선배님이잖아요. 따라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네. 둘이 진행을 할 거고요. 벌써 3회차가 됐습니다. 첫 화에는 송정희 아나운서, 그리고 2화에는 전준아 엔지니어, 네. 3화에는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가 많으실 텐데 어디서 올까요? 아, 일단 이분은 네. DJ보다도 말이 많은 PD. 아, 그래서 두렵다. 결국 마이크를 꿰찬. 김현우 PD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미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라디오 제작본부. 라디오 제작본부 라디오 PD 입사 연도가 2011년 가을. 그래서 올해로 14년 차가 됐습니다. 음악의 진심, 함수의 포크송, 허리케인 라디오, 라디오를 켜라 등 대작에 참여를 하셨던 거죠. 네. 음악의 진심은 음악의 진심 빼고 제작과 진행, 진행과 작가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이 많다고 아까 막 했으니까는 누가 그랬어요? 그 밖에서 말 많다고 막 여기가 장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네. 제가 인터뷰하자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TBS 음반 자료실이라고. 그 음악의 진심 할 때도 청취자분들이 음악 그 코너 중에 TBS 음반 자료실이라고 있었어요. 음반 자료실이 어디냐? 그래서 12층에 뭐 어디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달라고도 했었어요. 청취자분들이.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군요. 근데 이제 혜지 아나운서랑 어디서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선택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는 거. 음악의 네. 진심인 PD인지라 아, 네. 오늘 촬영 장소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촬영해고 타이트하게 하나만 더 시켰어. 진짜 수많은 프로그램을 네. 하셨었는데 역작이라 한다면 음악의 진심의 경우가 또 제가 원래 이제 음악 쪽에 좀 관심도 있고 그러던 차에 그 전에는 허리케인 라디오를 하면서 한 2, 3년 하면서 이제 트로트 음악 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음악들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다. 그 한대수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음반을 발표했는데 본인 말로는 이제 앞으로 앨범 낼 일 없다. 나 나이도 많고 나의 어떤 마지막 이 생의 마지막 앨범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앨범 발표하는 공연을 음악의 진심하고 함춘의 복송 여기서 같이 했었어요.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나씩 둘씩 하면서 뿌듯했었어요. PD가 좀 괜찮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 프로그램을 하게 네. 된 계기는 네네. 좀 우여곡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되게 또 아픈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하시게 된 거잖아요. 2021년, 22년 이렇게 쭉 오면서 특히 이제 2023년 기존했던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크게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외부 진행자라고 하는 분들도 다 나가시고 맞아요. 이제 뭐 그때는 당시 편성표를 이렇게 보면 오전부터 밤까지 거의 아나운서 분들이 뭐 24시간 다 돌아가면서 여기 다 프로그램씩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아나운서들도 한정된 이제 자원이니까 그럼 PD들이라도 해야 되겠다. 결과는 뭐 계속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런 얘기 있었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전에 10시 때는 아나운서가 하든 외부 진행자가 하든 제대로 갖춰진 방송이라면 뒤에는 좀 변칙적으로 사실 했던 거죠. 뭐 그런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라서 뭐 지금 생각해도 고마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이
그 내색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잇몸으로 막 메우는 막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야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응원도 해주시고 막 그런 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지금 생각해 보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도 많이 빠지기도 했죠. 맞죠. PD들, 아나운서들이 다 원고를 쓰는 상황들이 우리가 다 됐잖아요. 정말 그때는 뭐 두 자릿수 이상, 뭐 열 몇 명, 뭐 이렇게 PD가 저희 사무실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두 손가락도 아니라 한 손가락 정도로 셀 정도로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마저도 이제 또 이제 풀근무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까지는 했었는데 11월부터는 또 좀 시간을 줄여서 다른 일에는 뭐 알바라도 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마음이 잘 안 좋아요 사실. 그게 제일 안 좋고 이 사람들이 왜 나가야 되는지 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또 다 아니까 뭐 잡거나 어쩌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나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또 계속 들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간 사람한테 뭐 우스갯소리로 내 것도 좀 알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동료가 하나둘 없어지는 게 사실은 이 TBS의 껍데기가 없어지는 것보다 안에 속알맹이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사실. 아까 알바 해야 된다고 네네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가족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아이도 있고 뭐 다 네. 가족들 다 있긴 하지만 주변에 뭐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혼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 있는 분들도 걱정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뭐도 안 했는데 회사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작은 그 마음 구석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 TBS가 다시 이렇게 외부 진행자도 막 많이 부르고 우리가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연예인들도 오고 막 이런 방송국이 될 거야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기를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 왜 네. 뭐 스트레스 지수 검사 아, 0이 나왔다고. 0이 나왔었죠 예전에. 예. 예전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지수였어요. 우울증 지수. 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죠, 아예? 네, 없다고 했어요. 보통은 0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슨 학회 같은데 이걸 좀 가져가서 얘기해도 되겠냐? 연구대상. 진짜. 그래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아니, 거 아니요. 아니에요? 측정이 안 된 거 정말 아니에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한테 뭐 화나는 일이 없냐고 물었어요. 아니 화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거 말고는 괜찮다고 했더니 대단하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거 매일 들었어요. 웃고 다니시고. 긍정적인 편이긴 하죠. 마음에 이제 그런 건 있어서 얼마 전에 난 병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왔었어. 왔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집에 이렇게 있다가 약간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점점 몸이 여기 발끝부터 이렇게 서서히 시멘트가 이렇게 굳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올라오면 여기 심장까지 이렇게 오면 이게 딱 멈출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이렇게 해서 죽는단 말인가 갑자기? 그게 갑자기 딱 공포가 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기 심폐소생술처럼 여기 가슴을 이렇게 막 좀 이거 하라고 한 거야. 나한테 해달라. 사람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들숨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들숨만 계속 이제 들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니까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뒤에 다 안 사실이지만 이 모든 행위 그 과정이 처음 그 공황장애 증세가 오면 그렇게 똑같이 와. 누구나 다. 이게 그동안에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다 그런 일종이었구나.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신경 쓰고 막 이런 걱정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내가 어떤 걱정을 했던 부분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철렁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슬프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다 반응을 못했어요.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담도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고 하니까 많이 힘내라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큰 힘이 되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엄청 막 티 이런 거라서 티도 엄청 큰 티 이런 거거든요. 정말 티예요? 네, 저는 티예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크게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모든 채널에서 시사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시사를 할 수 있는 방송사고.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라디오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라디오 PD들이 갖는 대체적인 마음들은 어떨지가. 2022년 12월 31일에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뉴스공장이.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이제 PD들끼리도 그랬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위 그 뉴스공장 이후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는 뭘 하지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한 그 PD들끼리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내부에 그런 목소리도 그럼요. 있었잖아요. 네, 했었고 뭐 이제 그런 소위 뭐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들도 있었지만 그게 실행이 뭐 결과론적으로 안 됐었잖아요.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TBS라는 이 방송국이 특정한 뭐 장르, 특정한 프로그램으로만 비춰지는 건 안 좋을 수 있다. 우리가 뭐 타 방송국을 보더라도 뭐 그 방송국에 그거 하나만 딱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 제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뭐 사태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온 이건 왜 이렇게 왔을까? 뭐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건 누구의 책임을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소위 뭐 과거에 있었던 이게 뭐 잘못이든 뭐 되돌아봐야 할 내용이든 뭐 긍정적인 면이든 결국에는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지. 만약에 앞으로라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문 안 닫을 결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건이 되면 이제는 좀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 힘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저 마음. 프로그램 보고 싶네요. 대학가요제 출신이 하는 네. 뭔가 음악 프로그램. 맞습니다. 제가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1995년 MBC 대학가요제. 그 자료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라는 노래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교훈이 있었네요. 대학가요제 네, 네. 출신이시기도 하고. 평생이고 네. 클로징곡. 최근에 이제 조용필 씨가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도 돼라는 곡이거든요. 그 내용이 약간 뭐 힐링 느낌 들고 위로의 곡이에요. 그래서 어른이잖아요, 조용필 선생님은. 네. 일종의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는 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사실 조금 이렇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네. 노래를 틀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아, 네네. 가사를 꼽아야지. 아, 그렇군요. 네. 보컬이시기도 하고 네. 출신. 대학 이게 신곡이라서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아직 그쵸.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가사를 준비했어요.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있죠. 이게 가사를 읽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네. 그렇게 또 피해가. 그럼요.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 차오르는 숨을 쏟아내도 떠밀려서 가진 않겠지. 내 어깨 위를 누른 삶의 무게,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방송하는 게 좋고 재밌고 물론 뭐 당장 내일부터 다른 일을 방송과 아예 상관없는 일을 하면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계속 이걸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 같아요. 다른 PD들, 뭐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방송 쪽 일은 방송 일을 하는 곳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오늘 나와보셨는데 괜찮았잖아요. 네. 다음 타자로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 있죠, 이게 있죠. 릴레이거든요. 있죠. 제가 음악이 지금 진행하면서 제 팬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동료 PD인데 그렇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분은 저한테 따로 메시지도 주시고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심지어 퇴근할 때 막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정승 PD입니다. 정승 PD. 네. 정말 이름 성함처럼 되게 양반이세요. 그래서 정승 PD님의 TBS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저희보다 선배시기 때문에 또 TBS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승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